최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그보다 더 핫하게 떠오르는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박소라 작가입니다. 박소라 작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박소라 작가가 퍼펙트 아트 ETF 상품에 포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소라 작가는 국내, 국외 가릴 것 없이 미술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박소라 작가가 갖는 밸류체인과 박소라 작가의 작품 유동성, 거래량, 수상 및 후원 내역이 TFTA에 포함될 기준 조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소속 갤러리와 증권사 사이의 마지막 단계인 세부 조정 진행만이 남아있고,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올해 3, 4분기에 진행될 리밸런싱 기간에 작가님을 TFTA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작년부터 주가가 치솟 보이는 작가님에 대한 공공기관과 미술관 그리고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여전히 바이를 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밸런싱 이후 PETA의 합류에 대한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층 더 열기를 띄우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뜨거운 박소라 작가의 더 많은 작업이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최근에 모갤러리 폰지 사기 사건이 있었죠? 폰지 사기는 전체 수익금이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충당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 약속으로 자금을 모집했었는데 불과 몇 주 전에 수익이 중단되고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추정 피해자 인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고 그중 90% 이상이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한 안전보장이 없이는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미술작가로 직접 구성된 ETF 상품이 주식시장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퍼펙트 아트라는 ETF 상품인데요. 티커 스펠링은 P, F, T, A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흔히 페타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의 정식 투자 상품으로 거래가 되면 시장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면서 안정성이 훨씬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 ETF 상품으로 출시되기에 투자자들은 더욱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 안심하죠. 또한 시장의 평가 예술은 감동을 주는 경험이라고 익히들 잘 알고 있지. 근데 그거 알아? 때로는 그 감동이 수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내 감동이 수익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인 퍼펙트 아트 ETF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퍼펙트 아트 ETF, 줄여서 페타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페타는 일단 각 분야별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가 10명을 선별하고 그들의 작업 과정, 전시, 작품 판매, 수상 경력, 후원 내역, 심지어 팬덤의 크기까지 모두 지표화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담아냈다고 해. 각 작가의 지분은 성과에 따라 분기마다 리밸런싱되고, 투자자는 작품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작가의 성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고가의 미술품에 번뜩 손이 안 가던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유망한 작가들은 가치가 100배 이상 나는 경우는 꽤 많으니까 미술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해. 퍼펙트 아트 ETF의 모토는 예술을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술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그 가치를 시장 언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느껴지지 않니? 오늘은 미술 작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ETF 상품이 된 이야기를 들려줄게. 원래 미술은 작품을 사고 팔기도 하고 안전자산의 대명사이기도 하잖아. 미술품은 안정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견고한 신화와 같은 믿음이 있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가격이 보장되다 보니 실제로 이 안전자산을 상품화하자는 의견이 예전부터 많았었어. 실제로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1970년도 경매에서 고작 $1,560에서 2020년에 $1,872만 2,168의 경매에서 팔렸다고 해. 이 어무무시한 숫자를 금융권에서 놓칠 리가 없겠지? 근데 작품 하나하나보다는 그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게 관리가 될 수 있고, 작가도 인지도나 마케팅적으로 훨씬 유리하니까 서로 윈윈이 된 거야. 거기에 더해 더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AI 섹터의 작가부터 시작해서 기후위기 섹터 작가, 젠더 섹터, 국가 간 분쟁 섹터 등등 작가들을 요리조리 섞어서 미술작가 모음 ETF를 만든 거지. 작가 자체가 상품이 돼버린 거야. 어때? 놀랍지 않니? 이제 우리는 미술작품이 아니라 미술작품을 생산하는 작가를 살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시공간을 둘러싼 예술적 경험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순간이야. 가치와 가격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예술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어. 예술적 경험이 단순히 감성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게 된 거야. 이제 예술은 감동과 수익,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어. 오늘도 알찬 미술 이야기에 대해 재미있게 들었다면 빨리 아래에 구독, 전재산 3조의 주식 부자인 찰리 먼거가 살아생전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미술에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찰리 멍거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 섣불리 나서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술 투자가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을 알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그래프에 따르면 고정균 작가의 경매 총거래 금액이 1400%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것인데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술품이 이 정도의 수익을 선사한다는 게 금융시장에서는 매우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작품은 사실상 안전하게 개인이 보관하기도 힘들고 작품을 볼 줄도 모르면 어떤 작품이 좋은지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피카소의 수천 가지의 작품에 대해서는 몰라도 피카소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피카소라는 작가에게 직접 투자할 수 있다면, 작가라는 그 자체 브랜드에 투자 가능하다면 미술 작품보다 오히려 이미 보장된 작가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죠. 어쩌면 찰리 멍거가 놓친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퍼펙트 아트 ETF는 미술 작가에 대해 잘 몰라도 미술 작가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예술을 아는 지적 교양인도 되면서 자산도 불려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최근에 모갤러리 폰지 사기 사건이 있었죠? 폰지 사기는 전체 수익금이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충당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 약속으로 자금을 모집했었는데 불과 몇 주 전에 수익이 중단되고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추정 피해자 인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고 그중 90% 이상이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한 안전보장이 없이는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미술작가로 직접 구성된 ETF 상품이 주식시장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퍼펙트 아트라는 ETF 상품인데요. 티커 스펠링은 P, F, T, A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흔히 페타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의 정식 투자 상품으로 거래가 되면 시장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면서 안정성이 훨씬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 ETF 상품으로 출시되기에 투자자들은 더욱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 안심하죠. 또한 시장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작품, 작가 기반의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무래도 투자 상품으로서 일반 대중이 앞으로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그보다 더 핫하게 떠오르는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박소라 작가입니다. 박소라 작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박소라 작가가 퍼펙트 아트 ETF 상품에 포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소라 작가는 국내, 국외 가릴 것 없이 미술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박소라 작가가 갖는 밸류체인과 박소라 작가의 작품 유동성, 거래량, 수상 및 후원 내역이 TFTA에 포함될 기준 조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소속 갤러리와 증권사 사이의 마지막 단계인 세부 조정 진행만이 남아있고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올해 3, 4분기에 진행될 리밸런싱 기간에 작가님을 PFTA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작년부터 주가가 치솟고 있는 작가님에 대한 공공기관과 미술관 그리고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여전히 바이를 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밸런싱 이후 PETA의 합류에 대한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층 더 열기를 띄우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뜨거운 박소라 작가의 더 많은 작업이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미술 작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ETF 상품이 된 이야기를 들려줄게. 원래 미술은 작품을 사고 팔기도 하고 안전자산의 대명사이기도 하잖아. 미술품은 안정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견고한 신화와 같은 믿음이 있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가격이 보장되다 보니 실제로 이 안전자산을 상품화하자는 의견이 예전부터 많았었어. 실제로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1970년도 경매에서 고작 1,560달러에서 2020년에 1,872만 2,168달러의 경매에서 팔렸다고 해. 이 어무무시한 숫자를 금융권에서 놓칠 리가 없겠지? 근데 작품 하나하나보다는 그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게 관리가 될 수 있고 작가도 인지도나 마케팅적으로 훨씬 유리하니까 서로 윈윈이 된 거야. 거기에 더해 더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AI 섹터의 작가부터 시작해서 기후위기 섹터 작가, 젠더 섹터, 국가 간 분쟁 섹터 등등 작가들을 요리조리 섞어서 미술작가 모음 ETF를 만든 거지. 작가 자체가 상품이 돼버린 거야. 어때? 놀랍지 않니? 이제 우리는 미술작품이 아니라 미술작품을 생산하는 작가를 살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시공간을 둘러싼 예술적 경험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순간이야. 가치와 가격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예술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어.
예술적 경험이 단순히 감성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게 된 거야. 이제 예술은 감동과 수익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어. 오늘도 알찬 미술 이야기에 대해 재미있게 들었다면 빨리 아래의 구독 버튼 누르고 하루의 1분 미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자.